하늘이 트럼프를 도왔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총알이 비껴가면서 트럼프 암살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오늘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 연설 현장에서 암살 시도 사건이 있었는데요. 40m 거리 정도 되는 이제 건물 지붕에서 AR-15 소총으로 트럼프한테 첫 발은 가슴에 탁 쏘고 맞았습니다. 근데 이 방탄복으로 위해서 치명상을 입히지 않았었고, 두 번째 발은 머리를 노렸는데 스쳐서 귀에 맞았어요. 이 귀와 눈에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한 1, 2cm? 조금만 더 갔으면은 즉사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운 좋게 트럼프가 그 타이밍에 연설을 하다가 차트를 보려고 고개를 살짝 돌리면서 귀를 맞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여길 맞았을 겁니다. 어쨌든 트럼프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이제 선거는 트럼프의 압승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귀에 치명상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건재하다라는 승리의 제스처를 보여줬죠. 퓰리처상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미국은 위대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미국 국기가 있었고,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 미국은 이런 위기에 굳건한 국가다. 미국과 자신을 동일시해 해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됐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더 강한 이미지를 가져가게 됐고, 바이든은 노령의 이미지, 건강 안 좋은 이미지까지 있는 상태라서 상대적으로 이번 선거는 바이든은 질 수밖에 없다. 트럼프가 그냥 이겼다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는 어떤 수라도 쓸 수밖에 없겠죠. 이미 바이든은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하필 이런 총격 사건이 나면서 민주당이 배후로 몰리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공화당은 더 결집하게 됐고, 중도층은 민주당에 대한 의심을 가지게 됐고요. 트럼프를 동조하겠죠. 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혼란을 겪을 겁니다. 바이든으로 안 된다, 다른 후보를 올리자, 자기들끼리 내분이 날 가능성이 있겠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트위터를 보냈죠. 그 외에도 경호팀이 왜 제대로 하지 않았는지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을 그대로 쏘아 올리는 화살인 거예요. 경호팀 안에 내부자가 있는 거 아니냐. 아마 경호팀을 조사하면은 뭔가가 실마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다른 빅테크 CEO들도 트윗을 통해서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글을 막 올렸어요. 트위터를 1년 동안 안 했던 CEO들조차도 빠르게 트위터를 올립니다. 빅테크들 CEO들이 왜 그렇게 재빨리 글을 올렸냐면요, 이번 사태 자체가 사주를 받은 전문가의 소행일 가능성이 있고 여러 의심을 받는 배우들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빠르게 본인이 대응을 안 해주면은 괜히 엉뚱한 화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의심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행동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보호해야 되는 책임자는 현장에 있지도 않았었고요. 한 목격자는 지붕 위에 소총을 들고 있는 수상한 남자가 있다고 이미 경찰과 경호팀에 이야기를 했는데 무시를 당했다, 이제 이런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내부자의 협조가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뉴스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저격수의 위치는 트럼프 단상에 있는 가장 가까운 건물이었습니다. 당연히 그 건물 옥상에서 저격을 할 가능성이 제일 높은 곳이죠. 확률이 제일 높은 곳이니까 거기에 경호원을 배치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배치를 안 했죠. 그냥 트럼프 단상 옆에서 지붕 위에서 저격용 소총을 두고 경호원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저격용을 가지지 않고 가까이 가서 총을 쏘거나 무언가를 하려고 했었겠죠. 물론 이제 그 가까운 거리에서는 경호팀 안으로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뭐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위로 올라갔다는 거는 쏘고 본인은 도망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붕 위로 가고 원거리에 적합한 소총을 애초에 들고 갔다? 그러면 이 사람은 현장을 이미 다 공부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일반인도 미리 현장을 조사하고 뭐 준비해서 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러지 않다는 거죠. 제가 생각했던 두 번째 의심, 일반인이라고 하면은 한 발밖에 생각 안 했을 거예요. 한 발로 끝내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요 AR-15 소총으로 딱 한 다음에 한 발을 가슴에다 맞춥니다. 가슴은 표적이 넓어요. 어딘가 맞을 확률이 높고 치명상을 줄 확률이 높아요. 대신에 이게 즉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은 여기를 맞춰서 본인의 저격이 성공할 가능성을 1번으로 두고 그 다음에 바로 차발을 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머리를 쐈다는 거죠. 우선은 맞춰서 치명상 입히고 두 번째로 완전히 끝내버리겠다. 실제로 총성이 3번 들렸다 했거든요. 3번은 빗나갔었고 연설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맞아서 사망을 했었죠.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과연 일반인의 소행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었다 싶습니다. 그리고 하필 그 타이밍에 트럼프가 연설하다가 차트를 보면서 고개를 돌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싹 빗나갔단 말이죠. 그냥 그대로 맞았으면 트럼프는 아마 오늘 사망 뉴스가 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트럼프를 도왔다 생각하거든요. 많은 미국인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저격수가 생포당하거나 자수를 하면 의뢰한 쪽에서는 큰 위기를 맞겠죠. 결국 배후를 밝혀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킬러들은 저격을 하고 도망을 치거나 자살을 해야 돼요. 혹시 모를 걸 대비해서
킬러가 다시 도주하는 곳에 다른 킬러를 둬가지고 제거를 한다던가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번 경우에는 경호팀이 1초 만에 즉시 사살을 합니다. 그 경호팀이 사살하는 동영상이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트위터에서. 뭐냐면 애초에 경호팀이 그 킬러를 대상으로 계속 저격을 하고 있었어요. 도준하고 있다가 팡 소리 들리자마자 1초도 안 되게 바로 팡 쏘서 사망시킵니다. 저 사람이 수상한 행동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니면은 저 사람이 살아남으면 안 되니까 자연스럽게 죽였다, 지금 후자로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서 많은 이슈가 나지 않을까.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센세이션하죠. 미국 대통령이 이제 암살당한 사건이 4번 정도 있을 거예요. 케네디 사건이 가장 컸었고, 그 외에도 암살이 실패한 사건이 되게 많았었고, 트럼프도 2016년부터 2020년까지 4번 정도의 암살 시도가 있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그러니까 대통령 암살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발작을 하게 되는데, 이 발작이 민주당을 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킬러는 이렇게 지붕 위에서 즉사했거든요. 만약에 트럼프도 사망하고 킬러도 사망했다 그러면은 미제가 될 뻔했죠. 이제 향후에 벌어질 일을 생각해 봅시다. 정치적으로는 트럼프가 이제 압승을 할 가능성이 생겼고요. 대중은 배우가 민주당이라고 의심을 할 거고, 민주당이 하고 있는 정책들이라던가 민주당을 후원하는 기업들은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근데 그 민주당을 후원하는 기업들이 시가총액이 큰 기업들이 많아요. 그 기업들이 이제 공격을 받거나 불매운동을 받게 되면은 주가가 하락하는 요소가 나올 수도 있겠죠. 과거 선거 때 의회를 점거했던 트럼프 지지자들이에요. 트럼프의 요청이 아니면은 이번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어떤 과격한 행동을 할지 모르겠어요. 단순히 불매운동 수준으로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가 연설을 할 때 트럼프 지지자들이 가만두려고 할 것인가? 트럼프가 막는 발언을 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이제 어느 후보 간에 총상을 잇게 되면은 이제는 내전에 가까운 혼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건 증시의 새로운 위험 요소입니다. 실제로 이런 내전 가능성은 영화로도 나올 정도로 미국인 40% 이상 10년 내에 내전이 높다고 대답한 뉴스가 있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미국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이런 우려가 미국에서는 믿음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요. 빈부격차, 인종갈등, 정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데, 레이 달리오가 제국의 흥망성쇠 18단계 중에서 미국은 15단계인 내부 갈등 단계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 16단계가 기축통화 지위 상실이거든요. 중국과 러시아가 준비하는 이제 블록 화폐가 16단계를 준비하는 거고, 17단계는 약한 리더십이에요. 만약에 트럼프 같은 이미지의 강한 대통령이 아니라 유약한 미국 대통령이 나오면은 중국과 러시아를 컨트롤할 수 없겠죠. 마지막 18단계가 내전입니다. 대부분 제국은 내전으로 망했죠. 트럼프 피격 보도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 이런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상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무사하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가격이 다시 내려갔어요. 증시는 열리지 않았지만 트럼프 수혜 업종이 단기적으로는 오를 가능성이 있거든요. 트럼프 관련주 하면 밈주 중에서 뭐 DJT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며칠 동안 요동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제 살아남은 또는 분노한 트럼프를 이길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분노가 그 후보에게 집중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총을 든 지지자들이 그 후보를 공격할 수도 있어요. 후보들은 꺼리는 거죠. 이번 분위기에 좀 안 나가고 싶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내부 혼란이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약에 있을 경우에는 이게 증시의 악재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이제 단순히 정책 대결을 넘어서 미국의 내부 갈등, 서로에 대한 비방, 보복들이 이어지게 되면은 사회가 혼란일 수밖에 없고 경제도 불확실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트럼프에 대해서 나쁘게 보도했었던 콘텐츠들이 이제는 트럼프에 대해서 진실 알기로 바뀔 가능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바마 시절에는 6년 만에 7개국을 폭격했고 2017년에는 26,000개의 포탄을 썼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7개의 평화 조약을 서명했었고요. 바이든은 2군데에서 전쟁을 진행하고 있고 막대한 전쟁 지원금을 미국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죠. 오랜 전쟁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누가 더 평화적인 사람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은 오히려 트럼프가 평화다라는 이미지까지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제 민주당 후보 교체 가능성도 더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실세인 펠로시가 바이든한테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일이 터짐으로 인해서 바이든은 교체될 것 같은데요. 미국 민주당의 문제는 바이든으로도 트럼프를 이길 수가 없고, 바이든을 대체할 후보들도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악수를 두는 거 아니냐는 의심을 받았던 거죠. 만약에 트럼프가 사라지면은 공화당에서 또 어떤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바이든을 이기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바이든이 후보에서 사퇴하는 것이 그나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제일 할 수 있는 베스트 선택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오바마까지 연계되어 있다는 뉴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미셸 오바마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가장 유력한 후보 중에서 하나가 카말라 해리스가 있는데, 부통령인데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흑인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본인이 뭐 인도인이다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을 정도로 애매하고, 인기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태에서 인기도가 높은 트럼프를 대신할 이유도 없죠. 이미지로 붙어보자면은 이제 게빈 뉴섬이라고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잘 해왔었기 때문인데 트럼프와 극단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한번 대응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백인이기도 하고 흑인의 표를 가져가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너무 캘리포니아라는 이미지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들을 커버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이미지가 아닌가. 이제 세 번째가 미셸 오바마인데, 저는 이 사람일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봐요. 우선은 오바마 대통령의 퍼스트 레이디이기 때문에 인지도라던가 오바마의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죠. 근데 단점은 뭐냐면은 정치 경험이 부족하다인데, 근데 남편이 대통령입니다. 정치 경험을 충분히 극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런 점에서 유력 후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할 수 있는 선택의 범위가 이제 거의 없는 거죠.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거죠. 확률 높은 게 아니라 한번 도박을 걸어봐야 되는 상황에서는 미셸 오바마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시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큰일이 터져서 마음이 좀 아픈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큰 사태로 벌어지진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생각하고, 이게 사회적인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